안녕하세요. 제덕권 주식 분석입니다. 자, 제가 오프닝 멘트를 하는 게 이렇게 두려운 적이 사실 거의 처음인 것 같습니다. 방송을 준비하면 이제 마이크를 켜고 이 녹화 프로그램을 키면서 설레는 마음으로 안녕하세요. 제덕권 주식 분석입니다. 라고 하면서 시작을 하는데 4년을 넘게 방송을 하면서 이 안녕하세요란 말이 입에서 안 떨어져서 이 가슴이 두근거리는 경우는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참 신기한 경험이고 약간 뭐 이런 우울한 감정들로 인해서 이 고통을 호소하는 분들의 마음을 조금은 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힘을 내야지 하면서도 사실 잘 안 되는 게 현재 시점이고 지수는 2700, 2800 언저리인데 계좌는 자꾸 말 그대로 초토화되고 있는 이제 그런 이 현재 상황을 정말 어떻게 타개해야 될지 정말 앞이 잘 보이지 않고 좀 우울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덤덤하게 이번 방송을 준비를 했는데 최근에 증권가에서 일어나는 이제 부분들 그리고 앞으로의 대응 방안들을 좀 적어봤는데요. 지금 증권가 분위기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어쨌든 고객과 상생하는 이제 그런 큰 일념을 가지고 고객과 직원들이 동반 성장하는 그런 모델들을 대부분의 증권사들은 이제 기업 가치로 삼고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포트폴리오가 다양화됐어요. 예전에는 이제 주식과 선물 옵션, 파생 상품, 뭐 그다음에 증권사 고유 계좌로 이제 트레이딩하면서 수익을 늘리는 게 증권사 그 매출 구조였다면 지금은 부동산 PF 대출, 그다음에 부동산 직접 매입, 매각, 자문 많은 부분들이 부동산으로 넘어가면서 포트폴리오가 다양화되고 있는 이제 그런 추세입니다. 이제 그런 증권사들은 작년, 재작년 엄청난 수익을 얻으면서 사상 최대 실적을 내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 뭐 회사별로 다르긴 하겠지만 많은 성과급을 받아가는 이제 그런 현실입니다. 저희 같은 영업직은 성과급과는 별개로 고객과의 늘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고객과의 접점에서 PB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어, 뭐 연봉이 한 2, 3년 전 대비해서 2, 3천씩은 오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또 그런 부분과는 별개로 성과급 잔치를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과는 별개로 또 마음 아픈 부분들이 또 많이 있는 게 현재 상황이기도 하죠. 물론 뭐 저희 같은 직장인들 뿐만 아니라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많이 힘든 이제 그런 상황인데 돈과 별개로 돈으로 살 수 없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사실 많이 힘든 요즘이기도 합니다. 주식과 뭐 주식 거래 부진한 거는 당연한 얘기고요. 옛날같이 고객과의 그 친분을 토대로 펀드나 ETF 그다음에 미국 주식 예전 같으면 저희가 이제 추천하는 것들을 대부분 고객들이 ELS까지 포함해서 주가가 어느 정도 떨어지지 않으면 확정된 수익을 받는 ELS 상품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100만 원에 사서 40만 원 밑으로만 떨어지지 않는다면 확정된 수익을 뭐 6%에서 8% 정도 받아가는 이제 그런 상품인데 만기가 긴 단점은 있지만 주식이 뭐 50% 이상 빠지겠느냐라는 기본적인 그런 가정에서 출발하는 상품이다 보니까 또 한 번 하게 되면 이제 계속 하게 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죠. 3년 하면 20% 넘게 수익이 나니까. 어쨌든 자금들이 전부 다 묶이고 이제 신뢰관계가 좀 깨지다 보니까 이제 금융상품들이 거의 판매가 부진한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증권가뿐만 아니라 새해 2022년 이민년 들어서 대부분 이제 또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지고 시작을 하셨을 텐데 생각보다 많이 안 좋은 현재 상황으로서 말수가 적어지고 우울증을 앓는 동료들도 있습니다. 이게 멘탈이 약하고 강하고를 떠나서 이게 아무리 멘탈이 강하더라도 이게 하락 지금 한 5개월 정도가 진행되고 있는데 반등할 듯 반등할 듯 하면서 야금야금 까지는 계좌들을 이제 같이 보면서 우울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10월 달부터 물론 작년 10월 이전에는 주식이 좋진 않았지만 그래도 여태까지 저희가 쌓아온 내공들로 인해서
실적과 그다음에 뭐 앞으로의 가치, 업종 뭐 그런 것들을 토대로 종목을 잘 고른다면 꽤 수익이 나는 그런 구조였다면 10월 이후부터는 11월, 12월, 1월, 2월 언제 들어와도 이게 손실을 보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주식시장에서 떨어져 있던 고객들을 유입시켰던 언제든지 이제 마이너스가 나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 고객들 계좌가 대부분 마이너스입니다. 그리고 작년 한 해 많이 벌어왔던 거를 일부 까먹을 수는 있겠지만 더 지속되고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부분들이 더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현재 시점에서는 매일같이 신용 반대 매매가 담보 부족 때문에 신용대출 받으셨던 분들, 신용으로 주식 매매하셨던 분들 매일매일 아침에 시장가로 시간의 시장가로 매도 당하면서 힘든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매일 아침 전쟁이에요. 왜 내 거 팔렸냐? 자동으로 반대 매매가 나가는 이제 그런 구조다 보니까 예상치 못하게 내 주식이 이제 팔리고 이제 그렇게 되면 또 아침마다 전쟁통이 되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사상 최대로 개인들이 자금이 유입되면서 기대감을 한껏 모았었고 그리고 첫날에는 좀 부진하긴 했지만 뒤늦게 자금을 대거 투입한 이제 일반적으로 사신 분들한테는 우리는 잘 빠져나왔다고 하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고객들이 못 빠져나오면서 지금 물려있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자금도 다 커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걸 보고 좀 매도를 권해드렸던 부분인데 매도 못하신 분들이나 금액이 크신 분들은 생각지도 못한 고통에 또 시달리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연일 10만 명을 돌파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 정권에 대한 이제 불신 그리고 앞으로 대선에 대한 또 피곤함, 후유증도 있을 것이고 금리가 앞으로도 오를 건데 나아질 것 같지 않은 이제 살림살이 등 또 제가 보기에는 예전에 주식을 할 때는 그래도 FOMC가 계속해서 미국에서 금리를 저금리로 받쳐주면서 우리나라도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고 미국 건재한 미국 증시를 토대로 우리나라가 영향을 받는 그런 구조였다면 FOMC는 또 더군다나 6주에 한 번씩 있다 보니까 좀 장이 부진하다 싶으면 다음 FOMC 혹은 이제 경기부양책 혹은 이제 자금을 많이 풀어서 통화 양적 완화를 하는 이제 그런 기대를 언덕들이 있었다면 지금으로서는 그런 부분들을 기대하기 힘든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종목별로 2,000개가 넘는 종목들 중에서 이제 주식을 안 할 수는 없고 또 이게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에서 도박과 비슷한 게 끊을 수는 또 없잖아요. 버틸 수는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개 넘는 종목들 중에 내가 가진 종목들이 옛날 같으면 뭐 업종으로 묶어서 올라갈 텐데 전기차면 전기차, 뭐 북한 테마주면 북한 테마주, 아니면은 뭐 배터리주, 그다음에 IT, 그다음에 뭐 OTT 이런 식으로 업종별로 묶어서 업종을 잘 고른다면 그 중에 등락폭은 다르겠지만 어쨌든 같이 가는 그런 모습이었다면 지금은 개별 종목 같은 업종 중에서도 지금만으로도 약간 말을 더듬는 이제 또 버릇이 생긴 것 같습니다. 방송하는 게 두려워지기 시작했네요. 어, 바이오 그 키트 있잖아요. 지금 코로나 확진을 임시적으로 판별할 수 있는 그 키트주만 해도 수젠텍과 SD 바이오 센서를 추천드렸었는데 수젠텍만 계속 올라가고 뒤늦게 따라 들어간 SD 바이오 센서는 오히려 하락폭을 더 키우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심지어 매출 규모도 SD 바이오 센서도 작지 않은데요. 이런 식으로 업종별로 좀 차별화를 두고 있는 업종별 내에서도 종목별로 차별화를 두는 이런 시장이 사실 결코 만만하진 않거든요. 참 힘든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멘탈을 잡는데 이제 또 주력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와서 후회하고 주식을 모르던 시대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또 그런 부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어, 대응을 하는 그런 단계도 있어요. 좀 빠지면은 바로 손절을 하고 3% 5% 손절하고 또 다른 종목 갈아타고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데 저희 회사에 또 코로나가 나왔다고 방금 문자가 왔네요. 참. 자, 아무튼 이 플랜 B와 플랜 C를 좀 설정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흔들리는 멘탈을 이제 같이 잡아보자라는 게 오늘 방송의 큰 골자입니다. 플랜 B, 플랜 C라는 게 사실 어,
이거라고 봅니다. 이제 시장이 어쨌든 부동산도 많이 흔들리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서 어떤 지역에 어떤 아파트를 살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의 정답은 대부분 정해져 있죠. 자금이 있고 뭐 여유가 된다면 당연히 강남의 아파트를 사두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언젠가는 오른다는 그런 확신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큰 멘탈은 좋은 지역에 좋은 아파트를 산다면 반드시 올라간다. 실적이 잘 나오고 앞으로 유망하다라고 하면은 지금의 이 상황들이 해소가 된다면 반드시 올라간다라는 그 큰 믿음은 기저에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지금 20% 넘는 손실, 계좌에 보통 2, 30%씩은 손실을 가지고 계실 텐데 좀 보수적으로 좀 더 공격적으로 잡은 손실 폭입니다. 여기서 지금 액션을 취한다는 것은 사실 좋은 종목들이 많을 겁니다. 잡주였다면 더 빠졌을 거고 더 힘들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 우량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수가 3,200 수준에서 하락한 이제 그런 폭 비슷하게 하락했다고 봤을 때는 2, 30% 정도의 손실인데 대부분 우량 종목이고 이 상황들이 정리가 된다면 또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그 힘을 가진 종목들이라면 지금 이 상황을 잘 버티면서 좀 더 관망하고 좀 더 나아질 때까지 기다리는 부분들이 가장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코스피는 일단 다음 주 월요일 내일 하락 출발할 전망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적으로 금리 인상이 초읽기에 돌입했습니다. 이제 다음 FOMC 때는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매우 60% 이상으로 매우 높은 이제 그런 상황인데 기본적으로 긴축이 예상되는 가운데 코로나 확진자 수 증가 그리고면서 또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 우크라이나에 대한 이슈가 계속해서 시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유수증권사들에서도 엇갈리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쟁만 나지 않으면 금융시장에 미쳤던 영향들이 미미했다라고 우리나라 초대형 증권사에서는 전망을 했고요. 실제로 전쟁만 나지 않으면 금융시장에 큰 영향을 주진 않았다라는 게 전쟁을 뭐 지금 주식을 본격적으로 한 이후부터는 전쟁을 본격적으로 겪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지수가 말해주고 있는 거죠. 결과적으로 올라왔다. 그렇지만 지금 상황이 실질적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언급한 것으로만 봐도 러시아에 이제 결단이 있는 것 같다라고 판단하면서 지난 금요일 시장도 좀 주춤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런 불확실성이 시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미국 시장과 야간 선물의 국내 야간 선물 시장을 비로 비춰 봤을 때 2,700 초반에서 시작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어쨌든 잘 버텨주던 지수가 주춤하는 모습. 결국에는 2,800을 넘어주느냐였는데 또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슈 때문에 2,700을 버티지 못하고 또 무너질 가능성에 대해서도 좀 예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매도 패턴을 보면 많이 올랐던 종목들의 하락폭이 더 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오르다가도 더 빠지는 대형주들의 모습을 좀 많이 봤고요. 그러면서 지수가 좀 못 버티는 와중에 잡주들이 뭐 우선주, 2우선주 이런 것들이 많이 오르면서 또 개인들이 거기에 많이 현혹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있었고요. WTI도 많이 오르면서 옛날에는 무슨 선물 WTI 원유 가격 같은 경우에는 뭐 물론 바로 다음 월물이긴 하지만 배럴당 마이너스. 왜냐하면 보관 비용이 많이 드는데 유가는 원유는 넘쳐나고 원유를 살 사람은 없고 이러면서 마이너스까지 갔었었는데 불과 1년여 만에 뭐 90달러까지 올랐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기업에 영향을 좀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어쨌든 지지부진한 흐름이 계속 지속되고 있고 시장이 좋지는 않고 더군다나 말 그대로 종목별 장세입니다. 그리고 한번 급등한 종목들이 지금 같은 경우에만 해도 그래요. LG 솔루션을 잘 팔고 LG 화학을 잘 들어가서 야금 이제 먹고 나왔는데 또 심지어 잘 판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통 멤버십 하시는 분들은. 근데 그 이후로 상승폭을 빠르게 반납하면서 오히려 더 하락하는 이제 그런 경향들이 있고 오르고 내리고의 폭이 좀 크고 빠르고 예측을 하기가 어려운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 가지 앞에 이슈로 봤을 때 대세 상승 시기는 아니므로 IT 대형주는 일단 손절이나 비중 축소를 하려고 합니다. MCX 마찬가지고요. 대주 마찬가지고요. 일단
IT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판단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시장의 이슈는 많이 반영됐습니다. 코로나 엔데믹에 대한 얘기도 나옵니다. 이제 끝나간다, 아니면 공존한다, 이런 이슈도 있고요. 어쨌든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기업의 비용 압박이 존재할 것이고, 차별화된 업종, 결국에는 도태될 기업들은 도태되고, 플러스 될 종목들은 플러스가 될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덜 올랐던 종목에 집중할 거고요. 현대중공업지주는 실적이 또 매우 좋을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현대중공업지주와 SK이노베이션은 일단 기본적으로 홀딩합니다. 그리고 KCC는 정말 어처구니 없게도 예상 실적보다 반토막 나면서 실적 쇼크, 그리고 20% 정도가 하락했습니다. 주식하면서 이런 경우가 간간이 있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반토막 나는 경우는 사실 거의 보기 드문 이제 상황인데, 작년에 대한 실적이다라는 위안을 삼습니다. 일단 저도 KCC에 대한 충격이 적지 않았습니다. 이때 이후로 약간 진짜 우울증 비슷하게, 그리고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이 신뢰도에 있어서 저도 엄청나게 회의감이 들고, 이 업을 계속 해야 되나라는, 또 요새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들긴 하는데, 너무나 충격적인 사실이었거든요. 그래서 손 쓸 수도 없이 이제 밀리면서 좀 충격을 많이 받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액션할 수 있는 거는 홀딩밖에 없습니다. 위안을 삼을 며칠 지나서 또 생각을 가만히 해보니까 작년에 관한 실적이었고요. 앞으로 올해 더 좋아지고, 지금이 주가가 많이 빠져있는, 지수가 많이 빠져있는 그런 상황에서 KCC는 좀 버티는 그런 입장이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종목들보다 하락폭이 조금 더 컸다 뿐이지, 반등할 수 있는 힘은 분명히 가지고 있는 실적 우량주다라고 정리를 해드리면서 일단 가지고 가시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에 좀 힘을 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적으로 업종, 종목, 그리고 앞으로의 가치, 그리고 트렌드의 변화, 전기차와 배터리는 앞으로 우리 삶에 뗄래야 뗄 수 없는 이제 그런 엄청난 큰 이슈를 가지고 있는 종목이고요. 업종이고요. 에코프로와 첨보는 그 중에서도 전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에코프로 BM 포함해서 전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LG화학 포함해서 계속해서 가져가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좀 결단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 월화 종목의 좀 흐름을 좀 봐야 되겠지만, 2700이 무너진다고 하면 종목의 대부분을 손절하고, 앞서 말씀드린 이런 종목들 이외에는 좀, 그리고 몇 개 저도 포트가 많아서 좀 고민이긴 한데, 흐름에 따라서 좀 유동적이긴 하겠지만, 그래도 저도 웬만하면 신용이나 뭐 대출이나 신용대출이나 이런 것들 잘 안 쓰긴 하지만 좀 베팅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2700 이하는 정말 사실상 거의 이게 팬데믹이거든요. 거의 뭐 공황, 재앙 뭐 이런 수준입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서 2700이 무너진다고 하면 좀 과감하게 또 포트를 바꾸면서 HMM과 첨보에 좀 비중을 많이 실으려고 합니다. 특히나 HMM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주가가 하락 장기화 되면서 좀 여러 가지 이슈가 많았지만 잘 극복하면서 실적이 우상향되고 앞으로의 그 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판단을 했고, 일단 HMM에 좀 비중을 크게 실으려고 합니다. 자, S&P 지난 금요일도 약 0.7% 정도 하락하면서 200의 선을 무너뜨리고 다시 한번 저점 부근에 왔습니다. 여기까지 온다고 하면 이제 그 다음 상황이 좀 암울해지는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나스닥은 IT 업종이 지금 현재 미국에서 좋지 않습니다. 테슬라와 애플도 좋지 않고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서 이 지지선을 하향 돌파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보여집니다. 사실상 거의 돌파했다고 봐야죠. 그래서 우리나라 IT도 일단 좀 선제적으로 조치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들께 제언을 드리는 거고요.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지만, 네, 저는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부분의 지수가 예전 같으면 반등한다라고 예측하겠지만, 지금은 하락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시기가 아닌가 생각 들 정도로 상황 자체는 기대를 언덕이 많지 않은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서 진짜 소규모 전투라도 발생한다면 사실 진짜 좀 생각할 게 많아질 것 같습니다. 달러는 좀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우리나라 원달러도 1년 사이에 아주 많이 올랐어요. 거의 100원 이상 올랐습니다. 100원 이상이요. 환율이 이렇게 많이 움직인다는 건 쉽지 않은데, 주가지수 역시 2740을 간신히 사수하고는 있지만 2700 초반에서 시작해서 2700을 하회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3월은 금리 인상이 예정되어 있는 시기입니다. 여러 가지로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수급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요건 아닙니다. 아이고, 요건 잘못 가져왔네. 캡처한다는 게 엉뚱한 걸 캡처했나 봅니다. 자, HMM이 여기 기관과 외국인 동시 쌍끌이 매수 상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전기술은 저희 이제 금요일날 회의할 때 추천했던 종목인데, 이거 추천하자마자 급등해 버렸어요. 한전기술 이제 원자력 발전 그 설계하는 회사인데, 이게 이제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라고 금요일 회의 나왔었고, 이걸 추천했었는데 그날 마침 급등해 버려가지고, 하여튼 이 한전기술과 HMM 둘 다 쌍끌이 매수로 올라가 있는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는 HMM에 그리고 한전기술에 좀 포트를 나눠 담을 이제 그런 생각이고, 저도 대형주 진짜 좋아하는데 지금은 대형주가 시장을 이끌어가기에는 좀 아직까지는 좀 이르고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라서 좀 소외 종목으로 좀 가져가 보려고 합니다. 카빙이나 KB증권, 우리금융지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계속해서 홀딩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매우 좋은 흐름이 유지되고 있고요. 지금 지지부진하더라도 KB금융이나 카카오뱅크 보면서 느끼시는 거는 결국에 올라갈 종목들은 올라간다라는 내용입니다. HMM 121선에서 잘 사수하고 올라갈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저도 비중 좀 크게 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좀 한편으로 마음이 좀 안정되기도 합니다. 들고 그냥 뭐 한 1년 가야죠. 일단 영업이익이 사상 최대치로 나오면서 이게 되게 웃긴 게 뭐냐면 9년 동안의 영업 손실을 한 번에 털어버리는 이번에 엄청난 실적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게 코로나 때문에 또 이 배로 운반하는, 아이고 마우스가 또 이러네. 배로 운반하는 이 선적 양이 엄청나게 적체되어 있습니다. 물량 소화가 다 안 되는 그런 수준이 있어요. 그래서 올해도 실적이 매우 좋아질 것이고, 코로나를 HMM으로 해지하는, 위험을 상쇄하는 이제 그런 전략을 세우고 좀 오래 보유하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10년 동안 주식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렇게 아주 위기 때 들어갔던 종목들이 좀 큰 힘을 발휘해줬던 경우들이 10번에 9번입니다. 사실 작년에 무너질 뻔한 것도 대주 때문에 그때 1억 7천 벌어놓은 게 지금 어느 정도 그래도 버틸 수는 있게 해주는 상황이고, 또 몇 개 있는데요. 하여튼 이런 식으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젠텍과 SD 바이오센서, 수젠텍이 거의 50% 이상 수익 나면서 좀 버텨줬고, 현대중공업지주는 무너지지 않게 해준, 그리고 LG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잘 먹고 나와서 잘 팔고, 그때 되게 힘들었거든요. 그 다음에 LG박 들어갔던 게 한 1500 정도 플러스 나면서 약간 좀 숨 좀 쉬게 해준 이제 그런 상황이고, 위기 때 들어갔던 종목들이 근데 또 마지막 지금은 사실상 조금만 더 버텨주면 될 것 같은데, 하여튼 HMM과 그다음에 앞서 보여드렸던 에코프로, 첨보, 그다음에 이노베이션, 유한양행, 참 제 손가락 같은 종목들이라서, 자식 같은 종목들이라서 참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잘 판단 안 되지만, 못 팔겠다면 추가적으로 자금을 투입해서라도 좀 베팅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이 정도 되면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한두 종목에 혹은 한 세네 종목에 좀 비중 실어 놓은 다음에 좀 결과를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진짜 고생 많으시고 힘든 시기에 저와 같이 주식하느라고 아주 고생 많으셨고, 좋은 날이 뭐 한 3년 이상 지속됐지만 안 좋은 게 한 6개월 이상 지속되면서 저도 죄송한 마음이고, 이게 방송 울렁증, 그리고 안녕하세요란 말이 입에서 떨어지지 않아서 오히려 혀 안으로 말려 들어가는 이 느낌은 저도 처음 느껴보는 방송입니다. 처음 느껴보는 상황이라서 좀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여러모로 저도 힘든 일이 많은데 또 버틸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다시 웃는 날까지 같이 힘내서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코로나 조심하시고, 추운데 감기 조심하시고 또 화이팅 하시는 그런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